길고 긴 인생에 무료함이 깃들었다면 바로 지금이 배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야심한 밤의 즐거운 배움, 낭만 야학. 예, 추나들 개편을 맞이해서 낭만 야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송 듣는 분 가운데 야학에 다니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낭만 야학 첫 시간으로 대다수 중장년 남성들의 꿈이죠. 귀농 귀촌에 대한 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둘러보면은 아이들 공부도 다 시켰겠다. 시골이나 교외에 집을 지어서 조용히 부부끼리 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원주택 전문가를 모시고 집 짓는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건축의 이용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원주택과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짓고 있는 NC건축의 이용호입니다. 네, 무지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새 주변에 보면은 뭔가 집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도 전원주택으로다가 코로나19도 한몫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초가라도 어떻게 좀 지어서 좀 가서 살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 마당에 있는 전원주택 이게 로망이 된 지 꽤 됐거든요. 또 우리 경남은 원래가 다른 도시들보다 좀 주택이 많아서 눈에 보이는 부러운 집도 근교감 좀 있고 말이죠. 우리 이용호 대표님께 상담하러 오는 분들 많으시죠? 전원주택 이런 거? 예, 많으십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연초에 예. 뭔가 목표를 세우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전원주택의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니까 예. 자신이 그 공간에 좀 맞춰야 하는데 그렇죠. 예, 전원주택은 이제 가족 각자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아내를 위한 텃밭도 만들어줄 수 있고, 예, 네. 자녀들에게는 옥탑방에 이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줘서 비밀 공간도 만들어줄 수 있고, 예. 네네.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맞다. 예. 예, 반려견들 좀 띄워놓을 수 있는 마당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텃밭은 남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덩그러니 내 집만 짓고 사느냐, 아니면 만들어진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가느냐, 이거 장단점 있을까요? 전원주택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마을 외지에 내 집만 짓게 되면 사실은 그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어서 다시 도심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위치가 너무 좋아서 땅을 샀는데 네네. 이제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주변에 이제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예. 공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군요. 예. 생각만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단점도 있지만 예. 주변 경치나 조용하게 좀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는 이제 건물 짓는데 이제 필요한 부수적인 공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고 또 이웃분들이 대부분 자신과 같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금세 친해지고 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완벽한 전원생활보다는 이제 아파트와 이제 전원주택의 한 중간 단계라 생각이 됩니다. 비교를 하면 층간소음도 없고 정원이 있는 아파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전 이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집을 이렇게 시공을 하시다 보면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집은 진짜 잘 지었다. 내가 지었지만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항상 매번 그렇게 느끼는데. 정말요? 네. 예. 진해구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삼면이 아파트도 있고 상가주택도 쌓여 있는 예. 길에다가 전면에는 이제 도로도 바로 앞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불리했었는데 네네. 약간 경사지를 이용해서 이제 주변 이제 도로에서 집안이 잘 안 보이게 만들고 이제 반면에 집안에서는 갑갑한 느낌이 들지 않게 구도를 잘 잡아서 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가 이제 저희가 제시한 안을 잘 따라 주셔서 시공하는 저희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뜻하지 않게 그 해에
경상남도에서 이제 우수주택으로 선정되어서 더 네.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이게 이제 시공하는 사람하고 또 이게 건축 주인들하고 마음이 착착 잘 맞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만하면 나도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한 채 짓고 싶다.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집을 지려면 땅을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러던데요. 많은 분들이 집을 짓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땅보다 이제 평당 한 20만 원 정도 싸네. 이런 이유로 이제 계약을 했다가 예. 이제 막상 집을 지으려고 이제 딱 보니까 경사지여서 뭐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뭐 집안이 약해서 이제 건물을 짓기 힘들어서 이제 개량을 해야 된다거나 네네네. 이런 비용으로 한 평당 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어쩝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평당 얼마가 싸다는 이유로 이 땅을 샀다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로 그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닌데 네. 준비로 이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푸른 초원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점까지 고려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좀 어쩌면 상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뭔가요? 즉 그냥 부동산이나 땅 주인의 말만 믿고 이제 땅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 예. 뭐 여기서 저기까지 뭐 네. 앞집 담벼락에서 저 길 끝까지 아유. 뭐 그렇게 땅을 사고 이제 막상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면 네. 내 집 앞에 이제 앞집 담벼락에 서 있고 네네네. 예. 골목 절반이 제 땅인 경우도 있습니다. 와, 골치 아픈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담벼락을 철거를 하고 이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내 땅을 골목으로 내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 예. 그럼 이제 가능하다면 계약 전에 이제 측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측량을 하려면 내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측량 기사를 불러서 하는 거죠, 이것도? 예, 이제 지적과에 신청을 하면 이제 해줍니까? 비용만 내게 되면 바쁠 때는 좀 기간이 좀 걸리는데 한 네. 일주일 내로 이제 측량을 됩니까? 바로 해줍니다. 예. 그러면 측량 비용은 비쌉니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땅에 따라 이제 네. 가격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인원 땅들은 한 100평 내외면 네. 한 7, 8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내로 다 가능을 합니다. 아, 그것도 꽤 있네요. 예, 돈이 맞습니다. 되네요. 그런데 나중에 뭐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낫죠. 골목으로 몇 평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 1,000만 원 넘는다는 분도 있고. 이야, 내놔야 되잖아요, 그거는. 예. 그렇군요. 참, 이런 경우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기 힘든데, 저희도 주택에 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의 집, 그죠? 벽하고 뭐 이런 거 붙어가지고 막 이만큼 떼주고 이만큼 또 들어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돈이 연결이 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예민해지네요. 소송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 갖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이웃이 돼야 되는데 네네. 집을 짓기도 전에 원수가 돼가지고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진짜. 큰 문제가 아니면 네.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제 조금 양보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면 네. 좀 많은 경우가 해결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봐도 이건 좀 답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크니까 예. 소송으로 가서 이제 원수가 되고 이웃인데 얼굴도 안 보는 분도 좀 있긴 합니다. 간혹가다. 그렇죠. 내 예. 땅이는 내 집인데. 예, 맞습니다. 참 집짓기 초보들 땅 고르는 일부터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땅이 일단 마련됐다. 그러고 나서 보통 상담하러 들어와서 지금 뭘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땅은 있다. 예.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그냥 보통으로 지을 건데 얼마 하냐고. 그냥 보통으로 지으면. 예. 네. 다른 데 물어보니까 뭐 평당 400만 원 하면 된다고 하는데 네. 나는 좋은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보통으로 하면 얼마 하냐고. 어떤 분은 또 사진 한 장 들고 오셔서 이렇게 지으면 얼마 하냐고. 그 집을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지었다 해도 이제 내부에 어떤 자재를 사용할 건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비교를 하면 지나가는 자동차 보고 저 차 얼마 하냐고. 예. 겉은 같아 보여도 뭐 엔진이나 뭐 옵션에 따라서 많게는 한 20%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예.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이제 또 뭐 이런 집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먼저 하는 건 집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다 참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얼마예요? 그럼 얼마예요? 그죠? 하기 전에 집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준비해서 건축 시공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우선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진 안 갖고 와도. 예. 네. 제가 다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건물의 외장재나 내장재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외장재, 내장재 공부를 해라.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붕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흔히 잘 아시는 뭐 기아도 있고, 네. 요즘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징크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징크. 예. 난 이 징크 중에서도 종류가 또 있는 세분화되어 있는데 뭐 알루미늄 징크를 사용하고 싶다. 벽체는 지붕보다 상당히 더 종류가 다양한데. 그렇겠죠? 예. 어떤 재료가 있고 자기가 어떤 재료를 선호를 한다. 그리고 뭐 창호나 내장재에 대한 지식도 조금 있으면 상담도 빠르고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예. 이런 안이 나와야 이제 제일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이제 공사비를 대략적으로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인터넷에 이런 데 검색하거나 예. 뭐 아니면 뭐 부품 재료 가게에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재료를 치면 예. 다 저도 나옵니까? 예, 많이 올리기도 하고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도움이 그렇군요. 됩니다. 참 그런 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발품을 다 팔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야, 이제 땅 골라놨는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앞길이 구말리. 집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낭만 야학 집 짓기에 관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NC건축 이용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설계비가 평수 따라 다른지 궁금하다고 이 애청자께 주셨어요. 예, 설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평당 가격으로 많이 책정을 하거든요. 평당 가격. 예. 그런데 이제 조금 규모가 있으면 평당으로 하고 이제 좀 소규모 이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에 택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거의 건당으로 많이 처리를 건당으로. 합니다. 예. 지금 평이 아니고 제곱미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직도 평입니까? 평이 있습니까? 예. 예, 대부분 지금 평으로 많이 쓰고 아직까지. 계십니다. 네. 예. 자, 노래 듣기 전에 집질 땅 고르는 법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나도 공부를 좀 하고 알아야 접근이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집짓기 수순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측량을 합니다. 측량. 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땅의 위치나 크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지 조금 전에 담벼락이나 뭐 이제 골목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예.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을 하고 나면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네.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이렇게 평면도 만들고 그리고 나면 인면도 정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허가 도면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3개월. 예. 이 허가가 나면 이제 착공계라는 서류를 이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착공계.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건물의 규모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의 경우 이제 골조공사로 가는데 네. 이제 건물의 뼈대를 말씀드리는데 예. 그건 이제 크게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 한 달이면 끝이 납니다. 네네. 이 골조를 양생시키는 기간이 필요한데 양생 이제 예. 굽고 막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기간이 보통 법적으로는 이제 한 달 정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네네. 한 15일에서 보름 20일 정도면 괜찮거든요. 예. 기간 안에 이제 창호나 이제 외장재 이런 자재를 이제 실측을 하고 네. 자재 발주를 합니다. 자재 발주가 자재를 산다 얘기입니까? 주문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주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순차적으로 공정에 맞게 내외부 마감 공정을 같이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2층짜리 주택의 경우에는 이 공기를 한 4개월 정도 잡으시면 이제 네.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왜 허가도면 나오기 3개월 정도 뭐 착공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예. 혼자서 혼자서 사부작 집 짓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3개월 기다리고 착공계 나와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면 그런 거 나오기 전에 혼자서 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4개월 정도 2층짜리 전 또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 맞다. 준공검사 들어갔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집안의 모든 것, 뭐 싱크대나 변기, 뭐 하물며 소화기까지 예. 다 있고 그 사진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제. 아, 준공 서류. 예, 요즘에는 더 상당히 법이 강화가 돼서 네네네. 모든 자재 쓰는 거를 다 이제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자재를 안 쓰고도 또 넣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이제 그 처리 기간이 보통 한 15일 정도 됩니다. 그게. 예. 이제 그렇게 준공 필증이 나게 되면 이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계속하고 싶은데 낭만 야학 오늘 NC건축 이용우 대표님과 집짓기의 기초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본격적으로 집 한 채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